안녕하세요, 에일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효과 200% 올리는 홈케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피부 레이저 시술을 받은 직후가 아니더라도 요즘같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손상되고 예민해진 피부에도 적용할 수 있는 홈케어입니다. 참고로 저는 피부 전문가는 아니고요. 여드름도 자주 올라오고 예민한 피부다 보니까 평소에도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수분 부족형 지성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 코덕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해볼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피부가 각질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총 4주가 걸리기 때문에 그 피부 주기에 맞춰서 신경을 써줘야 해요. 레이저 시술을 받고 나서 일주일 정도까지는 상처받은 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시기인데요. 제가 프락셀 시술을 받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대 3일 정도까지는 홍조가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첫 번째 받을 때는 한 이틀 정도 홍조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붉어져 있었고요. 두 번째 받을 때는 조금 더 강도가 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지나자마자 바로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평소 생활 습관이랑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스킨케어 방법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좀 강한 레이저를 쏘이고 난 후에는 딱지가 앉았을 때 그거를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탈락되도록 내버려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 딱지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안에서는 재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평소에 사용하시던 레티놀이나 미백 성분이 들어간 기능성 제품들은 멈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이저하고 거의 한 달 정도 집중해야 될 부분은 수분과 재생입니다. 클렌징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프락셀 시술을 받고 나서 시술 당일과 그 다음 날까지도 세안을 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 레이저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어쨌든 뭔가 가해진 거잖아요.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 당일은 물론이고 그 다음 날까지 저는 일절 세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피부에 상처가 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시술 받고 다음날 그 이틀째 날부터는 아침에는 물세안만 해주고 직장을 가야 되다 보니까 풀메를 해주고 저녁에는 평소랑 동일하게 저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좀 부드럽게 세안을 해줬어요. 그리고 주말이다. 그러면 최대한 화장을 안 했고요. 이제 셋째 날부터는 노폐물이 신경 쓰이는 날이나 아니면 화장을 하지 않고 선크림만 바른 저녁에 무스 타입의 굉장히 저자극 클렌저를 사용을 해줬습니다. 무스 타입을 사용을 해준 거는 최대한 피부에 마찰을 줄여주기 위함이었는데 무스 타입의 클렌저가 없으신 분들은 요즘엔 거품기 같은 거 뭐 올리브영이나 많이 팔잖아요. 그런 데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거품을 최대한 많이 내서 이렇게 마찰이 많이 일어나지 않게 아주 저자극으로 세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피부 pH 온도와 비슷한 약산성의 저자극 클렌저를 사용을 해줬고요. 이제 클렌징을 해줬으니까 스킨케어로 돌아가야겠죠? 스킨케어 첫 단계로는 제가 정말 애용하고 제가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우리 피부의 피지와 굉장히 성분이 유사한 호호바 오일을 적극 활용해줬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물 토너에 호호바 오일을 10분의 1 정도 비율로 섞어서 흔들어서 수시로 미스트처럼 뿌려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프락셀 시술을 받았을 때 난생 처음 받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도 많이 되고 막 다양하게 정보들을 찾아봤는데 그냥 결국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저자극의 스킨케어를 해주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는 진짜 너무 피부가 땡기는 거예요. 피부가 당기면서 건조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얼얼하면서 땡기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진짜 수시로 계속 뿌려줬어요. 그리고 레이저 일주일 정도 후에는 살이 어느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때 아침에 물세안만 해줬다 하면 콧물 제형의 좀 도톰하게 화장솜에 올라가는 제품을 이용해서 피부결을 닦아내줬습니다. 역시나 최대한 자극 없이 유해 성분 없는 저자극성의 토너를 사용해줬고요. 저녁 스킨케어 첫 단계로는 아줄렘 패드를 사용해줬습니다. 앰플 사용할 겁니다. 2차 프락셀 후부터는 시카고 앰플을 사용했는데 물 타입이라 흡수도 빠르고 피부 진정, 장벽 개선, 붉은기 완화에도 저는 효과를 봤어요. 그 다음이 이제 수분과 재생 관리인데 처음에는 재생 크림만 듬뿍듬뿍 발라주면 좋다고 들어가지고 이 호호바 오일만 수시로 뿌려주고 마지막에 자기 전에 재생 크림만 발라주고 잤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건조함 땡기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수분 크림을 사용을 해주는
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날부터는 수분 크림을 같이 사용을 해줬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건 12가지의 정말 필요한 성분들만 들어있는 수분 크림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유해 성분 없이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재생크림을 시술을 받기 전에 엄청 찾아봤거든요. 근데 재생크림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지 않은 크림들도 많아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거를 사야 될지. 그래서 막 여러 개를 쟁여버렸는데 한 2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팜트리 제품은 제가 예전에도 브이로그 속에서 사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조금씩 완화가 되는 게 좀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레이저를 받았다거나 피부에 좀 자극이 있을 때 발라주면 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협찬으로 받은 제품이었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재구매를 해서 썼던 제품이고요. 테라로직의 덱스베리어 에너지 크림은 실제로도 피부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생 크림이더라고요. 덱스판테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재생 촉진에 도움을 주고 영유아 그리고 엄마들의 치료제에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던 안전한 성분이에요. 현재까지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재생 크림입니다. 시술을 받고 나서 3일 정도 후에는 마스크팩을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레이저를 받았던 피부과에서 보통은 레이저 받고 나서 막 재생 관리를 해주실 때 이런 마스크팩 타입보다는 석고팩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피부과에서는 마스크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파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팔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거를 가지고 가격대가 나가다 보니까 좀 아껴서 썼었는데 시술 받고 한 2번 정도 그거를 사용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평소에 사용하던 성분 착하고 수분 강한 그런 마스크팩들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제가 상담받았던 의사 선생님은 시술 받고 적어도 3일 정도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셨거든요. 피부 관리해주시는 분들에 의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화장해도 되고 자외선 차단제 다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피부 컨디션이 빨리 올라오게 만들려면 3일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호호바 오일이랑 재생크림 정도? 그 외에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좀 세안을 할 때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은 최대한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더 재생에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무조건 꼼꼼하게 바르셔야 되고 시술 후 3일 정도까지는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는 선에서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스킨케어 이후에 제가 또 어떤 것들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영양제의 도움을 좀 받았는데요. 이거를 제가 효과가 있다고 느낀 게 첫 번째 받았을 때랑 2번째 받았을 때랑 회복 속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2번째 받았을 때 회복 속도가 훨씬 빨랐거든요. 이번에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콜라겐과 비타민C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이 피부 재생에 굉장히 꿀조합이라고 알고 있어요. 콜라겐은 제가 이런 피부 시술을 받기 전에도 꾸준히 먹고 있던 영양제거든요. 첫 번째 여신톡스를 받을 당시에는 비타민C, 비타민 D, 콜라겐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타민 D는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건강 때문에 먹고 있던 영양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먹고 있던 걸 다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콜라겐과 비타민 C 정도 될 것 같아요. 2번째 프락셀을 받을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그 유명한 거 있죠. 고려온단 거. 그거를 먹고 있었는데 좀 더 흡수가 잘 된다는 액상 타입으로 바꿨습니다. 중복으로 먹어줄 때도 있고 그것만 먹을 때도 있었고요. 히알루론산을 추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수분 관리인데 우리가 스킨케어에서 이미 수분 관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직접적인 수분 관리를 해주는 거지만 그 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수분 관리는 물 자주 마시기 그리고 가습기 세워주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 프락셀을 받고 나서는 진짜 처음 느껴보는 당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당겼어요. 근데 그때는 가습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죠. 근데 2번째는 히알루론산도 잘 먹고 가습기도 잘 쐬어주고 했더니 조금 더 피부 회복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2회차 때는 영양제랑 가습기가 도움을 준 건지 그렇게 생각보다 당기지 않았어요. 이틀 후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당기지 않았습니다. 신기하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3번째로는 생활 습관인데요. 건강을 생각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긴 해요. 일단 잘 먹는다. 잘 잔다.
좀 일찍 자기도 했고 늦어도 11시 즈음에는 잠을 잤고 스트레스를 잘 푼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겸하다 보니까 일이 좀 많을 때는 당연히 좀 늦게 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피부 시술을 받고 나서에 적어도 1, 2주 정도는 최대한 일찍 자려고 노력을 했어요. 12시 이전에는 자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자지 못한 날도 많지만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인 시간에 잘 자고 규칙적인 시간에 밥을 먹고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운동까지 겸해주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피부 스킨케어부터 생활 습관, 먹은 영양제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정말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그래도 도움이 되실 만한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피부 시술도 받으러 가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혹여라도 피부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피부가 예민해져서 나는 재생 홈케어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예쁜 날, 건강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Oh, I need someone to love. 예쁜 생각하기, 긍정적인 생각하기. 그게 아무래도 뭔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영향을 주다 보니까 피부 재생에도 당연히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찐! 이건 찐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건강한 생각 많이 하시고 건강한 말, 예쁜 말 이런 거 많이 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녕!